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Loving this devotion. Live it up, live it up, live it up, sweet emotion.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on a roll. Switch it up, switch it up, switch it up, where I'm going. Keep it on repeat. Destined by devotion. Loving this devotion. Ooh, that sugar. 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르노 삼성의 소형 SUV죠. 자, 르노 삼성에는 두 가지 소형 SUV가 있습니다. 르노 캡처 그리고 르노 삼성 XM3. 오늘 만나실 모델은 쿠페형의 XM3인데요. 저희가 먼저 소개해 드린 바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면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예쁜 XM3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XM3가 연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페이스리프트처럼 디자인 변화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뉴 아르카나이 디자인이 반영됐습니다. 범퍼 양측면 공기흡입구 디자인 부분이 새로워졌고요. 범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조금 더 부각시켰습니다. 안개등은 주간 주행등이 대신하기에 삭제됐고요. 이제 모든 트림에서 LED 헤드램프가 기본 사양이 됐다는 점은 반길만 합니다. 전륜 팬더 부분 장식을 조금 더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쿠페 스타일의 실루엣은 여전한 경쟁력이죠. 후면 디자인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머플러 디자인을 통해 조금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새롭게 루프에도 투톤 컬러도 추가됐네요. 새로운 소닉 레드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르노 브랜드에서만 사용했던 색상이 추가됐다는 점은 반길만 한데요. XM3와 잘 어울리나요? 소형 SUV이지만 고급감을 앞세운 실내를 갖습니다. 소재 사용 부분은 분명한 강점이고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와 9.3인치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피아노 건반 형식의 버튼도 좋고 다이얼 조작감 품질도 우수합니다. 기능적인 경쟁력도 높은데요. 자동 주차가 직각, 평행, 사선까지 가능합니다.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 정보도 볼 수 있고요. 이 밖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갖추고 있어 실내 분위기 변화가 가능합니다. 에이다스도 과거의 르노 삼성이 아니죠. 전방 거리 경고,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정차까지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오토 하이빔까지 갖췄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최상급 트림에 모든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가격은 2,795만 원입니다. 사실 이 가격도 낮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 소형 SUV와 경영 SUV를 생각해보면 저렴해 보이죠? 이 밖에 XM3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지난해 나왔던 XM3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컬러 정도가 다르죠? 그 외에 나머지 구성은 동일한데요. 시작부터 조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굳이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요 히팅 시트 혹은 통풍 시트를 작동시킬 때 인터페이스가 다소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 조금 특징이 있죠? 자, 인카페이먼트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인카페이먼트 기능, 현대, 기아, 제네시스, 최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도 비자와 함께 이런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하는데 이번 XM3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간단히 얘기를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음악 중심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에서 좀 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은 차 안에서 주문 결제를 하고 그리고 주문한 음료나 물건을 차 안으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고요. 결제를 할 때마다 인증을 할 필요가 없이 초기 한 번만 인증을 하면 되는 편의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메인 화면에서 들어가셔서 앱을 선택해 주시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5인 앱이라고 하는 앱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제 토랑토랑 본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주문하기를 선택을 하면 메뉴가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동 도착 예정 시간이 이제 확인이 돼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결제하기를 누르면은 결제하기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길 안내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서 길 안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저희가 갈 목적지가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매장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하면서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은 아까 그 앱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매장 호출 버튼을 누르면 도착 정보가 매장으로 전달이 돼서 매장 포스에는 저희 차가 도착한 거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 그 심사를 준비했던 과정과 그리고 기존 자동차 시스템에 HTML5 앱을 무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센터 패시아를 이제 조작하는데 이제 제한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목소리로 이제 동작을 하면서 이제 인카페어먼트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꼭 넣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구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음성 지원 기능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사용성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네요. 꾸준히 확장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르노 삼성 XM3 간단히 한번 달려볼까요? 요즘 비도 좀 오고 노면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 핸들링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자, 르노 차들, 우리가 프랑스 차들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핸들링이죠. 자, 또한 작은 차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푸조를 꼽을 수 있겠고 시트로엥 같은 그룹이니까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르노 또한 이와 같은 소형차를 만드는 기술력 부분에서는 빠지지 않는데요. 현재 XM3 르노 그룹 안에서 기본 틀을 제공하고 나머지 것들을 르노 삼성이 잘 만들어 놓은 만큼 현재 타고 있을 때 만족감만큼은 충분합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미세하게 조작을 할 때 사실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꺾으면서 이 차의 균형감을 볼 수도 있지만 완만한 환경에서도 이 차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타이어 테스트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환경을 하는데 그 중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마일드하게 주행을 해볼 텐데요. 자, 동급 모델 가운데 이 소형 SUV 가운데 최고의 핸들링 성능을 가진 모델을 꼽는다면 저희는 르노 캡처를 꼽고 싶습니다. 유럽 사양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갖지만 핸들링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이점이 많죠. 현재 XM3는 캡처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부드러운 성향을 적당히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성향에 맞춰서 승차감 부분을 많이 살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핸들링, 승차감, 여기서 가장 빛을 발하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바로 서스펜션인데요. 자, 오늘은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차량 하부에 언더커버를 댐으로써 차량 주행 간의 내환경적 요소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일처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이상 없이 차량을 운영하는데 문제없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면에 언더커버를 둘러댐으로써 저희가 차량 하부에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서스펜션 부품 중에 강성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은 컨트롤 암이 있는데요. 해당 부품은 저희는 고장력강을 이용한 재질을 이용해서 좋은 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빌라이저 바가 있는데요. 스테빌라이저 바는 롤 강성과 연관이 있고 저희는 차량 파워트레인에 맞춰서 해당 직경을 변경하면서 적절한 롤 강성을 갖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빌라이저 바와 스트럿이 연결되는 스테빌라이저 바 링크에 대해서도 해당 직경을 키움으로써 승차감 조향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일단 노면에서 들어오는 1차적인 노이즈를 저감하기 위해서 A 포인트, B 포인트에 부시가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쇼 타워 쪽에 탑 마운트와 인슐레이터 부품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필터링해서 좋은 진동선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진동은 저감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부품에서 알루미늄을 쓰는 부품이 컨트롤 암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부품은 알루미늄을 씀으로써 차량 경량화와 동시에 강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품이 미치는 성능이 승차감뿐만 아니라 충돌했을 때도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재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서스펜션은 차량의 파워트레인이나 차량 중량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해당 하에서 변하는 부품들이 보통 스텝바, 스프링 그리고 댐퍼인데 바뀌는 부분이 성경에 몇 미리에 해당하는 치수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으로는 쉽게 인식 못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도 경을 키우거나 줄이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에 맞는 부품을 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댐퍼는 보통 엔진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바뀌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진원이 바뀌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나오게 되면은 댐퍼의 감쇄력도 바뀌어서 나오는데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를 요새 보면은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경이 큰 거를 쓰면 좋다. 그리고 부시 같은 경우에는 고무 용량이 큰 걸 쓰면 프리미엄 부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서브프레임에 알루미늄을 많이 쓰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좋은 걸 사용하면 경은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시의 경우에는 차량마다 적합한 부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용량을 가지는 부시를 사용하게 되면 승차감은 좋아질 수 있으나 내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부시를 사용하는 게 차량을 오래 타고 좋은 방법이고요.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그런 흔적이 느껴집니다. 뭐 사실 타사들도 그래요. 연구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차에서 낼 수 있는 그 성능을 이상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업 차원에서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죠.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서는 가능하다면 약간의 그 원가 절감,
여기서의 원가 절감이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수도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인 만큼 성능을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역시도 연구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가지, 그래도 르노 삼성이 약간 내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서스펜션, 뭐 설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잘 개발을 했겠죠. 그리고 요즘은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이론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검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검수 결과에 따라서 다시금 조율이 들어갈 텐데요. 그럼 이런 것들은 누가 할까요? 시험하는 일단은 노면 뮤값이 낮은 예, 낮은. 도로에 왔는데 네. 여기서는 뭘 확인하시죠? 여기서는 저 속에서 샤시 밸런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가 먼저 앞쪽이 먼저 미끄러지는지 뒤쪽이 먼저 미끄러지는지 확인하고요. 메인은 ESC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샤시 밸런스의 기본적인 값을 확인을 합니다. 현재 XM3는 언더스티어 베이스로 돼 있죠? 예, 약 언더스티어 베이스로 대부분의 차와 비슷합니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언더스티어에서 차가 미끄러지고 뒤가 미끄러지고 오버스티어가 날 때 그 상황이 자연스럽고 느리게 움직여야지 운전자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샤시 밸런스를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샤시 튜닝할 때도 그렇고 서스펜션, 스티어링 튜닝할 때도 예측 가능한 운전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 인풋만큼 움직였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사람은 선형적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선형적인 걸? 속도를 높이면서 스티어링의 에포트, 스티어링의 무게감이죠. 무게감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가, 그 부분을 먼저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스티어링 줬을 때 그대로 안 따라가는 차가 있어? 예. 네. 근데 있죠? 예, 있죠. 예, 여기는 핸들링로입니다. 여기서는 뭐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하중 이동을 보고 싶은데요. 예, 앞뒤가 동일하게 움직여서 동일한 각도로 누워서 세팅된 다음에 코너를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반대로 동일한 방향으로 하중 이동을 하는지, 그 부분 하중 이동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스티어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앞뒤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뒤가 늦게 따라오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가 돌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예. 그래서 부드러운 핸들링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잘 나고. 개인적으로 르노차 말고는 어디 차 좋아하세요? 뭐 모든 OEM 자동차 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 골프를 저는 그 그레이드에서는 가장 균형이 잘 잡힌 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노하우와 프로세스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는 정말 무시를 못하죠. 제가 예전에 벨로스토엔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세련미에서 골프 GTI보다는 떨어진다 그랬더니 사실 이제 그 세련미라는 걸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분들이 저희처럼 다양한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벨로스토엔 팬들이 보기에는 야씨 뭐 이게 뭐 떨어져. 그래서 곤혹을 치렀던 바 있습니다. 물론 뭐 상관은 저도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세련미라는 거, 그걸 위해서 사실은 제조사들이 더 노력을 하잖아요. 그 세련미라는 게 저는 생각할 때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과정 중에 이제 그 결국은 슬립되는 그 과정에 앞뒤가 미끄러지는 과정이 차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넘어가느냐, 그게 이제 세련미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끌어져서
운전자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네. 거. 그런 거. 근데 뭐 저희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예.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오늘 보여드린 것은 아주 이제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었고 더 다양한 환경에서 자동차의 시험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자동차라는 점을 한 번 더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타사들도 그래요. 노력하지 않는 그런 연구소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값에 의해서 이 차는 뭐 승차감이 좀 별론데, 아니면 이 차는 뭐는 좋은데 뭐가 아쉽다,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결과값을 놓고 이것이 승차감이 좋다, 핸들링이 좋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오랜 시간 자동차 업계에 몸을 담았는데 많은 연구원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제 연차가 많은 그런 분들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왜냐면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접근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영역이 자동차이고,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깊이 고민을 한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눈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실제 운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 경험을 통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XM3로 돌아가 볼까요? 엔진은 1.3L 터보를 쓰죠. 뭐 실제로 배기량은 이제 1.33L 정도 되는데 배기량 대비 효율은 좋은 편입니다. 152마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 26kgm/m. 수치적으로 봤을 때 무난합니다. 여기에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죠. 7단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물려서 동력 전달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진 가속성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이전보다 0.2초, 약 0.2초 정도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자동차의 이게 성능이 한 0. 몇 초 단위로 변경되는 경우 차의 이제 컨디션, 또한 길들이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차의 누적 마일리지로 놓고 본다면 초기에 저희가 측정했던 차보다는 좀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편차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동 성능도 한번 볼까요? 아쉽게도 제동 성능은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이 브레이크 시스템, 마일리지 자체는 많은데 브레이크 시스템이 완벽한 길들이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이제 ADAS가 붙으면서 사람이 조작하는 그 빈도가 많이 줄었죠.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최대한 유연하게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가해지는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마일리지는 있지만 제 컨디션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시험을 했었던 XM3의 것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법 편차가 나죠. 주행거리는 짧더라도 브레이크 시스템은 임의적으로 길들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능 편차가 이만큼 난다, 이런 점들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이어는 금호의 솔루스 TA32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타이어에 대해서 시험을 했던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균형감 좋은 타이어였긴 하지만 어떤 종합적인 성능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줬거든요. 지금 이 XM3도 트림에 따라서 다른 모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령 넥센에 엠프리지 HAC 들어가는데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넥센 제품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RE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2차에 최적화되어 있는 5위 타이어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좀 차이가 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타이어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연구원님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대부분의 차가 그렇습니다. 약간 언더스티어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또한 여기서 의도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확 꺾어도 리어가 확 하고 날아가는 그런 모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ESC의 도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CC 밸런스 자체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뭐 긴급하게 스티어링을 꺾을 때가 있잖아요. 해볼까요? 자, 지금과 같은 상황. 이때도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놀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궤도 이탈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차들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XM3 여전히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고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정확히는 어떤 서스펜션 이런 변수보다 변속기에 의한 그 특성이라는 부분이 가미가 됩니다. 자, 순수하게 부드러움만 놓고 본다면 XM3 뭐 거의 동급 모델 가운데 최고의 승차감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속에서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가 만드는 그런 특유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토크 컨버터 방식의 차가 조금 유리해지고, 하지만 차가 달리는 환경 그리고 이 차가 조금 더 보여주고자 한 그런 유럽 느낌의 핸들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의 만족도, 뭐 가다서다가 많은 환경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환경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소형 SUV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쿠페 스타일이 조금 더 예뻐 보이긴 하고 같은 이유로 벤츠나 BMW, 특히 이제 BMW도 X5보다는 X6를 좋아합니다. 뭐 카이엔도 사실 카이엔 쿠페를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와 같은 모델로 진화를 했을 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트렁크 공간 자체의 활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부피가 큰 짐, 이 높은 짐을 실을 때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만 할 수 있다면 쿠페 스타일로 접근했을 때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르노 삼성 XM3 TC160 고속 주행감을 보겠습니다. 급가속 상태, 지금 같은 상태에서 약간의 미미한 토크 스티어가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운전에 방해가 된다거나 겁이 날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속도를 올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배기량 터보 엔진을 쓰다 보니까 시속 160에서 170 사이부터 약간 더뎌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배기량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속도 영역 꾸준히 속도를 올려나가고 있죠. 소형 SUV, 저배기량 터보 엔진을 갖고 있는 SUV이지만 고속 주행 능력은 나쁘지 않다. 또한 지금 바람이 약간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측면으로 불고 있는데 그때도 직진 주행 안전성 저하는 없기 때문에 뭐 서스펜션도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탑 스피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200km를 전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계 오차가 있으니까 실제 속도는 약 이제 200km보다는 약간 밑으로 보면 될 것 같죠. 그래도 확실히 요즘 그 엔진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급으로 시속 180km를 넘지 못하는 차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돌리고 있을 때 레인 체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안감 없이 잘 움직여 줍니다.
의외로 이제 서스펜션이 조금 부드러운 성향을 갖기 때문에 이 고속주행 핸들링 여기서 약간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또 차체를 잘 누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이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 차면 뭐 전혀 나무랄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1.3L 터보를 가지고도 시속 200km에 접근한다는 이런 점이 좀 재밌긴 하네요. 네, 오늘 만난 르노 삼성 XM3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뭐 주행 특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 제작했던 그 시승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제한적인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연구소들도 그렇지만 이 연구원분들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오히려 카메라가 꺼진 환경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곤 하시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오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뭐 다른 파트라 하더라도 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좀 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뷰는 이 실제 주행과 경험에 의한 것을 더 존중합니다. 페이퍼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건 시각 차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자, 승차감 좋게 나름대로 균형감 좋게 잘 달려주는 르노 삼성 XM3를 만나봤습니다.